네, 그건 내 건데 작가의 만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씨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 글쓴이 설명을 봐도 그렇고 선생님 뒤에 있는 배경을 봐도 저, 저 책도 기본소득 관련된 책이고 책도 기본소득 관련된 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책을 세 권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두 권이 다 기본소득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네, 어, 사실은 그 대갈장군여도 조화의 일부 내용도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권 다 사실은 기본소득과 관련이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씩 좀 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독서 교육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은 뭐 독서 교육에 관한 책을 쓰는 게 맞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독서 교육에 관한 책들은 워낙 또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이 책을 어떻게 출판하는지, 출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 기본소득 그 캠페인,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기본소득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 글쓰기, 뭐 이런 거를 또 독서하기, 이런 거를 쭉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 그 브런치라고 그 글 쓰는 그런 그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곳에 이제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글들을 좀 이렇게 여러 차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기본소득 관련 책을 한번 좀 써보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고, 기본소득에 관한 책들이 대부분이 다 그 학자들이 쓴 책들, 그래서 좀 어려운 어른들용 인 것들이 많고, 청소년용이나 어린이용, 특히 어린이용 기본소득에 관한 책은 전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용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좀 쓰면 좋겠다.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좀 더 기본소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동화, 이야기 형식을 빌려가지고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는 아예 그냥 그 기본소득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화라는 틀만 빌려서 쓴 거고, 대갈장군이어도 좋아라는 책은 전체 내용은 기본소득에 관한 건 아니고 학급 사리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부분 조금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더 책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또 다른 출판사에서 기본소득 관련 책을 좀 써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해서, 뭐 동화 형식을 이미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기본소득 자체를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책, 지식과 정보를 주는 책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쓰면 뭐 그것도 의미가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그 좀 쉽게 써서 초등학생부터 누구나 좀 읽을 수 있도록 썼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청소년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용 책으로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소득을 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널리 알리고 싶은데,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널리 알릴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나마 어쨌든 그 어린이 청소년들과 내가 독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 그러한 그 것들을 좀 이렇게 활용해서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어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공산주의랑 기본소득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산주의랑 기본소득은 세금이나 한 일을 돈을 걷어서 나중에 이제 똑같이 돌려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대답하면 돼? 아니면 네. 공산주의하고 기본소득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성이가 얘기했듯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면 그 빨갱이 아니냐, 공산주의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잘 몰라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을 싫어합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공산주의가 명백히 아닙니다. 왜 그럼 아니냐라고 하면, 공산주의하고 기본소득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크게 다른 점 두 가지만 우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완전히 실현된 그런 공산주의는 없지만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에서는 주성이가 일을 하던 내가 일을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것들 전부를 주성이하고 나가 나눠 갖는 거가 공산주의인 거지. 주성이가 이해하고 있는 것도 맞아? 그게 공산주의라고? 근데 기본소득은 주성이가 일한 거 내가 일한 걸 무조건 다 그걸 합쳐서 나눠 갖자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냐면 주성이가 일한 부분들 중에서 주성이의 노력으로 달성한 부분이 있고 주성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달성한 게 아니라 그 모두의 노력으로 달성한 부분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모두의 노력으로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거를 나눠 갖자는 거지 주성이가 일한 거 전부를 나눠 갖자는 주장은 아닌 거야. 그 점에서 이제 공산주의하고 그 기본소득은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본주의 그 시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게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을 썼어. 그럼 여기서 얻는 수익은 다 누구 거야? 다 내 거지. 다 내 거야. 자본주의는 내가 노력해서 썼으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공산주의를 굳이 얘기하자면 뭐 그런 공산주의는 없지만 이상으로 놓고면 내가 이걸 썼지만 이걸 통해서 번 돈이 됐건 주성이가 막 농구를 잘해서 농구를 통해서 번 돈이 됐건 그걸 다 합쳐서 다시 나누자는 게 공산주의야. 근데 기본소득은 내가 그건 내 건데는 내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내 능력으로만 쓴 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기본소득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잖아. 그 사람들이 그런 기본소득을 연구해 놓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책을 쓸 수가 없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의 노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노력 플러스 내 노력이 거기 더해진 거야. 그래서 내 노력이 더해진 부분은 내 거가 맞아. 근데 내 노력이 아닌 기본 베이스에 있었던 그거를 공유부라고 그러고 그거를 다 같이 나눠 갖자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기본소득이 공산주의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크게 다른 점은 기본소득은 공산주의는 국가가 그것들을 모두 계획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합니다. 계획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는. 근데 기본소득은 아까 말한 대로 그 개인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개개인들에게 돈을 주어줘서 그 개개인들이 자기가 그 돈으로 소비를 자유롭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주장하는 면에서 공산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노력해서 그 사람이 다 가져야 되는 건데 왜 그 중에 일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통의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와 똑같은 놈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설명하면 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여기 이렇게 세모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이걸 동그라미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지. 이 별을. 근데 누가 봤을 때는 세모가 봤을 때는 이 별도 뭐라고 보는 거야? 동그라미와 가깝기 때문에 동그라미 보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게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그 말도 맞는 말일 수 있어. 하지만 분명히 이 동그라미와 이 별은 뭐 하다는 거야?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뭐 기본소득 예를 들면 이게 공산주의고 이게 우리가 뭐 자유시장주의,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 기본소득이 뭐 이 정도 가 있냐? 선생님 기본소득 이 정도까지 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뭐 굳이 말하면 뭐 한 이 정도? 이 정도 쪽에 기본소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가까이 있지 않다고 해서 이거를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퉁쳐버린다라면 요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너무 퉁쳐버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도 하면 되는 거. 음, 음. 예를 들면 근데 비트코인 같은 건 공유부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약간 그런 걸로 돈을 번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자기 막 공유부 쓴 것도 없고 그렇게 번 거니까 약간 자신은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가상 자산 같은 경우에 그것들을 그 사람이 혼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주성이 혼자 갑자기 내가 비트코인 할 거야 라고 비트코인을 할 수 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그 비트코인을 창안해야 되고 비트코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지잖아.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그 사회 전반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기여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기여가 없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점에서 과연 비트코인에서 어떤 그런 수익을 얻었을 때 아까 말했듯이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이 100%그 사람의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만약 100%그 사람의 것이라고 한다면 증명이 된다라면 거기서는 그 저기 그 뭐야 공유부의 몫을 띄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유부를 공유부의 재원으로 삼는 게 몇 가지가 있어. 대표적으로 뭐 토지에서 토지 공유부라고 해서 토지에서 그 나온 어떤 그런 수익들 이런 걸 공유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시민 소득세 기본 그 비트코인도 결국 시민 소득세의 이론인데 우리가 어떤 소득을 얻으려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자체가 결국은 그 사회의 노력과 합의 그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시민 소득의 일부를 공유부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주석이가 주장한 대로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공유부가 존재하지 않는 정말 개인의 노력으로 100% 된다라면 그거는 그 공유부로 어떻게 띄면 안 되겠지. 그건 당연히.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비트코인마저도 그 사람 혼자만의 어떤 그런 노력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걸 발명한 사람, 그런 제도를 만든 사람, 그 법적인 어떤 그런 장치 등 여러 사람의 참여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도 분명히 공유부의 요소는 존재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책에 나온 걸로만 보면은 기본소득을 주는 게 되게 아주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 그럴 거면 부터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다른 나라들 약간 시작부터 우리나라로 처음부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쓰지 않고 왜 아직도 안 쓰고 있는지. 네. 충분히 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민주주의를 한 지가 사실은 불과 몇십 년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근데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왜 옛날에는 민주주의를 안 하고 고대 그 왕정 국가였고 노예제 국가였느냐 라는 어떤 그런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 생각들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부라는 거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나라는 왕의 것이었지 개개인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런 점에서 공유부라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몰랐었고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이 안 된 거고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도입된 지가 불과 몇십 년 안 되는 뭐 10여 년 좀 넘은 어떤 그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받아들여진다면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어떤 그런 나라들도 생겨나고
또 그런 것들이 성과를 낸다라면 더 많이 퍼져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이 그건데 건데라 이런 책을 쓴 것들은 바로 그러한 흐름,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쓴 겁니다. 네. 여기 보면은 약간 함정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나라에서 계속 돈을 주니까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그 돈만 받고 생활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노동자들은 보면 수익이 0원이기 때문에 0원인 사람들도 있어갖고 0원의 5%니까 그 공유부를 만들기 위한 그 돈을 아예 내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기본소득만 받고도 못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여기서도 말이 함정이 좀 끊겨가지고 정확히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기본수급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라는 거야 아니면 무슨 질문이 내용이 뭐야? 그럴까 봐요. 응? 선생님 말하실까 봐요. 기본수급을 받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 문제인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을 줄 돈도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야? 두 가지 다? 두 번째 거는 이거죠. 기본소득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이 생기지 않을 거다. 네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얼마만큼 주냐,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관련되어서 이제 기본 생각은 기본소득은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뭘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이 책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유부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모두의 것이라는 부분들이 애당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몫을 그냥 이렇게 나눠받는 거다. 나누었던 그런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그 기본소득의 지급의 수준, 기본소득을 얼마나 줄 거냐라는 문제에서 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입장이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처음에 30만 원? 맞나? 월 30만 원? 얼마를 주라고 돼 있어? 1만 원. 응? 나중에는 93만 원, 90, 처음에는 30 얼마였던 것 같고 아, 요즘 가면 90만. 그렇지. 나중에는 90만 원이니까 그렇게 바뀌지. 자, 어쨌든 처음에 30만 원을 주기 시작해서 10년 내에 월 91만 원까지 올리자는 게 목표인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중위소득의 50%라는 건데 그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이렇게 줄 세우는 거야. 한 줄을 쭉 줄을 세웠을 때 예를 들면 뭐 0원 버는 사람도 있고 뭐 수천억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그냥 평균을 내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원 버는 사람 한 사람 있고 1,000억 버는 사람 한 사람 있어. 평균은 500억이 될 거 아니야. 500억이. 근데 이거는 착시라는 거야. 사실은 우리나라는 1,000억 버는 사람이 많아 적어? 별로 없어. 그리고 여기 연봉 뭐 한 2천만 원, 뭐 3천만 원 버는 사람 여기 수두룩 빽빽해. 여기가. 여기 수두룩 빽빽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전체를 계산해서 평균을 내면 이 1,000억 내에 1,000억을 벌고 막 몇 조를 벌고 이 사람 때문에 평균이 높아지는 거야. 그 지금도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가 소득이 3만 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다고 그러잖아. 그럼 3만 불이면 지금 달러가 1,200원 넘거든. 1,300원 가까이 되거든. 그럼 3,900 거의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성이네 집 그 식구가 엄마 아빠 주성이 3명인가? 아니 4명이야.
동생 있어. 동생이 4명이야. 4명이면 4천 곱하기 4명 하면 1억 6천이야. 그러면 부모님이 벌어들인 돈이 1년에 1억 6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어야 우리나라 평균이라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1억 6천 정도 벌어들이는 그 집안이 그렇게 많지 않아. 어? 뭐 집안이 의사 집안이거나 아니면 무슨 대기업 어느 정도 뭐 부장 정도 되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1억 6천 벌어들기 쉽지 않아. 대부분 그 공장 다니고 뭐 이렇게 뭐 버스 운전하고 뭐 이런 너희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뭐 나이가 그 뭐 한 50대 되면 한 연봉 한 7천 정도 받고 뭐 40대 선생님이면 연봉 한뭐 5, 6천 받고 젊은 선생님들 30대 선생님들은 연봉 한 3천, 4천밖에 3천, 4천 정도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1인당 평균에 한참 미쳐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 보통 학교 선생님들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한 중간 정도는 사는 정도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중위 소득이야, 중위 소득. 그냥 소득을 버는 거를 줄을 쭉 세운 다음에 그 중에 1등부터 100등까지로 나눠서 50등. 50등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그러고 그 소득의 절반이 바로 아까 얼마야? 91만 원이라는 거야.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180만 원 벌면 1년을 치면 1800, 300, 한 2000 몇백 벌면 우리나라 중간이라는 거야, 지금 현재. 2000 몇백, 연봉 2000 몇백이면. 중간이라는 그런 뜻인데, 어떤 중위소득의 50%인 월 91만 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절대 빈곤을 면할 정도. 그러니까 당장 주성이가 독립해서 너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어? 식비랑 일단 식비 들어가잖아, 식비. 그럼 식비도 보면 너가 그 식당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데 보통 얼마 요즘에? 한 4, 5천 원 할 거예요. 4, 5천 할 거 아니야. 그럼 뭐 5천 원 계산하기 5천 원이지만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짜장면 먹는다 해도 15,000원이야. 한 달이면 30일 치면 45만 원이야. 그 식비만 해도 45만 원이야. 그 다음에 식비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나는 옷도 필요, 옷도 사입어야 되잖아. 또 집도 집이 필요하지. 근데 요즘에 너 방만한 집 하나 구하는데 대전에서 한 달 월세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얼마 정도 줘야 될 것 같아 월세를. 한 30만 원, 그거 40. 그냥 아주 저기한 동네, 좀 이렇게 변두리 주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주고 그 원룸 사는 데도 있는데 40만 50만 원 줘야 된다고 요즘에. 그럼 그런 것만 쳐도 식비하고 뭐 집값만 쳐도 벌써 뭐해? 거의 8, 90만 원, 1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아까 그 말했던 중위소득 91만 원이라는 돈이 한 사람이 집 하나 있고 그냥 먹고 사는 그 정도라는 거야. 근데 뭐 그것만 있어? 뭐 여행도 가야 되지. 영화도 봐야 되지. 뭐 각종 통신요금 내야 돼. 통신요금도 뭐 요즘에 뭐 한 5만 원 정도 낼 거 아니야. 인터넷비도 뭐 한 3만 원 내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돈 쓸 일이 상당히 뭐하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게다가 자동차도 하나 있어봐. 자동차 보험료 내야 되지, 연료비 내야 되지, 자동차 할부금 내야 되지, 학비 내야 되지. 이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얘기야. 그런데 중위소득이 그 50%면 91만 원인데 91만 원이면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수준. 최소한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서 과연 살 수 있겠냐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에 만족하지 않을 거란 얘기지. 내가 명품 가방 하나도 내가 사고 싶고, 내가 자동차도 좀 좋은 거 타고 싶고, 아파트도 그 원룸이 아니라 내가 그도 한 30 몇 평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싶고, 이럴 거면 그 돈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거의 그 소수에 불과할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 플러스 91만 원을 더 벌어서 예를 들면 주성이가 그전에는 100만 원을 벌었었는데 91만 원 더 받으면 191만 원을 버는 거잖아. 그러면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진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 주성이가 그전에는 뭐 200만 원을 벌었어. 그래서 하루에 뭐 8시간씩 일을 했어. 근데 91만 원을 더 벌어. 그럼 291만 원이 돼서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200만 원 벌던 거를 좀 150만 원만 벌게. 그리고 일을 하루 8시간 하던 거를 한 6시간을 줄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걸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 그렇게 되면, 하지만 그것이 또 나쁜 것은 아닌 이유가
그렇게 되면 요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일자리를 좀 나눠 가질 수 있잖아. 주성이가 8시간 일하던 거 6시간 일하면 2시간은 누군가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좀 더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막말로 난 91만 원 받고 난 일 안 하겠다. 난 그냥 먹고 살기만 난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면 그러면 과연 안 좋은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건 역시 괜찮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많지 않을 거고,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요즘 우리 기후위기, 환경위기가 결국은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소비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소비. 사람들이 어디 많이 여행 다니고, 옷 많이 사 입고, 뭐 이러다 뭐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생산해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거기 안에서 이른바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뭐 이런 건데, 그 91만 원만 쓰면 그 사람은 거의 뭐해? 소비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 뭐 쉽게 말해서 숨만 쉬고 사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이 쓰레기도 덜 배출할 거고 에너지도 덜 쓸 거고, 그러면 지구 전체의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다면 그 제도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제 걱정한 대로 아니 모두가 일 안 하면 당연히 기본소득을 줄 돈도 없지. 근데 모두가 일을 안 할 수 없을 거다. 없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네. 여기 중간에 타임뱅크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럼 만약에 타임뱅크가 실현이 된다면 돈이 없어지는 건가요? 타임뱅크는 그 타임뱅크가 중심이 되는 세상은 과연 도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그 돈을 중심으로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시간은 똑같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기 어렵겠지. 왜냐하면 단순 노동하는 그 삽질만 하는 사람, 요즘에 그 노동 현장 가서 삽질만 하면 뭐 그것도 사실 요즘에 돈을 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받나? 뭐 그럴 거야 아마. 쌤 정확히 모르는데 일당으로 한 10만 원 정도 받을 거야. 근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 가가지고 주성이가 무슨 문제 있어 1시간 상담하면 뭐 10만 원을 낸다던가 20만 원을 낸다던가 그런다는 얘기야. 요즘에 그 제일 그 인기 있는 그 저기 알아? 오은영 박사님? 아, 그분은 1분 그 상담하는데 12만 원인가 얼마인가 기대. 그 사람한테 10분 상담하면 120만 원가 내야 되고 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그 예약 잡으려고. 근데 그 사람의 그 10분하고 그 다른 사람의 10분은 전혀 뭐 한 거야? 다른 거라는 거야.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편의점 가서 그 사람 아르바이트 1시간 일하면 10,000원 받아.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는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의 1시간은 10,000원이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오은영 박사의 60분, 1시간은 수백만 원이야. 그게 100배가 차이 나는 건데, 타임뱅크 운동은 뭐라는 거야? 아르바이트생이 1시간이나 그 오은영 박사의 1시간이나 뭐 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그거를 인정할 수 있냐는 얘기지. 아마 지금 사회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타임뱅크는 쌤 생각에 그렇게 이게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부를 하자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주성이가 도배를 잘하는 사람이야. 도배를. 도배사야. 나는 독서 지도하는 사람이야. 자, 우리 집 저기가 뭐야? 그 집이 좀 낡았어. 낡았는데 돈이 없어. 난 도배를 못해. 주성이는 자식이 있는데 애를 좀 가르치고 싶은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도배 일이 안 들어와. 돈이 없으니까 뭐해? 애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럴 때 물론 이제 뭐 돈이 생겨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지만, 나 애들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성이는 나 도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서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맞바꿀 수 있다는 거지. 돈이란 매개가 없어도. 그리고
꼭 근데 나는 우리 옛날 물물 교환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물물 교환했던 것처럼 품앗이 교환하는 건데 다만 이제 나는 도배할 필요는 없어. 주성이는 뭐 저기 뭐야 애를 가르칠 필요는 없어. 근데 누군가 애를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애를 가르치고 나서 1시간 가르친 거에 대한 그 시간을 절약을 하는 거고 주성이는 뭐 다른 사람 도배를 해주고 1시간이라는 거를 받는 거고 근데 주성이가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춤을 추고 춤을 배우고 싶어. 그럼 춤 배우는 사람한테 너는 그 1시간을 쓰는 거고 그 춤 배우는 사람은 너한테 받은 그 1시간을 내가 나한테 배워서 내 쓰는 거고 그럼 나는 다시 그걸 내 필요한 거에 갖다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돈의 역할을 뭘로 바꿔서 시간으로 바꿔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기를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타임뱅크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고 이 책에도 소개했는데 선생님이 그 타임뱅크 운동을 하시는 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일 그 감동받았던 부분들은 이 책을 소개한 내용인데 그 전신마비 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있고 이제 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몸을 못 움직이니까 늘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 내가 쓸모없는 어떤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할머니들한테 말벗이 되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만난 사람도 없고 혼자 이렇게 계신 거예요.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TV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게 그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또 그 할머니가 뭐 나이 들어서 뭘 하냐는데 그 할머니가 뭐 어쨌든 음식을 하니까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또 청년들 또 요리 잘 못하는 어떤 그런 청년들한테 할머니가 음식을 잘해서 그 음식을 뭐 제공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돌고 돌면 이른바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그 할머니, 그 환자 뭐 이런 것들은 세상의 그 생산성의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별로 필요 없는 뭐 이런 사람으로 여겨지기 쉬운데 그런데 그들 안에서도 바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좋은 관계들 이런 것들을 맺어줄 수 있는데 타임뱅크가 좀 기여하지 않겠는 건가 라고 해서 그 타임뱅크 그 운동이 좀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이 책에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타임뱅크가 전면으로 확대된다거나 그게 뭐 중심이 돼서 돈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세상은 아마도 오기는 좀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뭐 타임뱅크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까지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 그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의 보조축으로서 타임뱅크 운동이 의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응? 오늘은 여기. 네, 수고했습니다.